학교문화 책임규약이란 학교폭력 관련 내용 및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 및 준수를 확인하고 학교 구성원인 학교, 학생, 학부모가 함께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책임을 공유하며 규약을 체결하는 캠페인 성격의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책임규약 체결이라는 개념이 학교 구성원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앞서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문화 책임규약 서명 활동을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영의 취지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규약을 운영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나 학부모 설명회 등의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하거나 단순히 책임규약 체결을 넘어 교육, 규약 체결, 홍보 및 캠페인 등의 활동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모으고 서명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든 책임규약서에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만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총 7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필수 포함 내용은 책임규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계획에 따라 다른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필수 포함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 및 표현, 순서 등은 학교나 학년의 특성 그리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부터 제 옆에 있었던 이 판넬의 정체를 알려줄 때인데요. 여기 보시면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준비, 계획, 실시, 환류 이렇게 총 4단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네, 준비 단계에서는 운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이 책임규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는데요. 학교의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모든 교사 및 교직원이 책임규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책임규약의 개념과 목적, 취지와 운영 방향을 명확하고 충분하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교원과 교직원이 책임규약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의 특징과 여건을 분석하여 책임규약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예시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의 특징과 여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계획을 세우는 2번째 단계로 계획 단계인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계획 단계에서는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책임규약의 운영 단위는 학교, 학년, 학급 등으로 결정할 수 있고 운영 시기도 학년 초 또는 학기 초 또는 특정 교육주간이나 전년도 사안 발생이 빈번했던 시기 등으로 정할 수 있고 운영 방법 역시 학교의 여건이나 수요, 교육활동 및 행사 등에 따라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책임규약의 서식 및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책임규약에 들어가는 필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되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부분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필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포함되는 내용은 시도교육청의 계획이나 학교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시 단계를 알아볼까요? 이 단계는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확정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책임규약에 대한 준비를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학생과 학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취지나 방향을 충분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책임교약이 생소한 학생과 보호자 학부모에게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책임교약 속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정하기 위해서는 학생, 보호자나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데요. 대상 및 방법에 따라 화면의 예시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되어 책임교약이 확정되면 다음 예시와 같이 학교별 자율적인 방법으로 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는 시간 또는 운영 단위에 따라 다양한 운영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 활용의 예시입니다.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을 활용해서 책임교약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급 활동,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율활동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교약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지 않도록 어울림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류 단계인데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환류 단계에서는 캠페인 결과와 실천 사례, 소감을 공유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고 또 함께 서명한 책임교약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또 공유해서 책임교약을 유의미하고 실효성 있게 꾸준히 적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또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교약 활동이 발전된 형태로 현장에 확산되고 또 안착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또는 선도학교 간의 실천 사례 및 소감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초임교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책임계약서 예시를 보니까 일종의 계약서 양식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교문화 책임계약에 서명을 하면 뭔가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교약은 이런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에 대한 법적인 내용과 책임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교 폭력 예방 및 생활 지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캠페인 성격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명에 따른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서약서나 다짐을 만드는 활동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활동이 주로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학부모나 교원 같이 대상별로 이루어졌다면 이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교약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에는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교약,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문화 책임교약을 운영할 때 이 자료에 제시된 활동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할까요? 가이드북 자료에서는 이 추진 단계에 맞춰서 다양한 활동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된 하나의 예시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지역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과 방법을 이 각각의 학교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도 되고 수정해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교약 서명 캠페인 활동을 할 때 꼭 기억해 주실 점은 표현 방법은 변경하더라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꼭 포함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게 학교 구성원들이 책임교약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또 홍보해서 책임교약의 지속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구성원이 서명한 책임 규약서의 경우에 보관 기간이 별도로 존재를 할까요? 또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책임 규약서를 보관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명을 했다는 차원에서 실제로 이 책임 규약 서명 캠페인 활동을 하는 당해 학년도에 한해서는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또한 이 보관하고 있는 규약서는 사업이 종료되는 기간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 운영에 대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교약이 점차 확대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책임교약을 매년 새로 만들고 또 서명도 새로 실시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이 책임교약 서명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신입생이나 졸업생이 생기고 또 진급에 따라서 매년 학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학교의 현실적인 실정을 고려하면 변경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새롭게 수렴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실제 선도학교에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이 책임 규약의 내용이 좀 생소하고 안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이 책임 규약을 어떻게 안내하고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선도학교 가이드북 33쪽을 보시면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예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같은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용어나 내용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교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책임규약에 제시된 필수 내용을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맞게 재구성을 거친 후 쉽게 풀어서 안내해서 아이들의 이해를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책임규약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위해 학생 혼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선생님, 부모님도 함께 노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속 같은 것입니다. 라던가 아니면 학교폭력은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나쁜 행동을 말해요. 와 같이 저학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담임교사 개별로 학급에서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면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생활부장이나 아니면 학교폭력 책임교사 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지원단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문화 책임규약 활동에 대해서 현장에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따로 있으실까요? 네,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 따로, 교사 따로, 그리고 학부모 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 구성원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아쉬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이 학생에게만 주어지기도 하고 또 학부모는 학교폭력이나 생활지도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답답해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사는 업무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많은 부담과 고충을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교사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이 학교폭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을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문화 책임 규약에 학교가 먼저 의식을 새롭게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실효성 있고 유의미한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